자,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뉴스 휘리릭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신 뉴스를 휘리릭 전해주신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속보가 있다고요? 네, 완전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방송 전 속보로 전해진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예. 오늘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고요. 추가 소식 나오면 다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문제는 앞서서 제가 오프닝 때 뭐 기자회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라고 했지만 이 저출생 관련된 부분은 뭐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국민 모두가 대부분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를 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검찰이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고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죠.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함정 몰카 취재다라는 주장 계속하고 있고요. 최 목사는 오늘 피의자 조사 출석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뭐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일에는 서울의 소리 측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조사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최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 오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10달 만에 첫 경찰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또 최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이기도 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서 최상병의 급료에 휩쓸려 순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순직 대원과 유족의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수중 수색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계속을 명령한 게 아니라 의견을 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자신을 향한 각종 허위 사실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고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윗선이 나섰다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오후 늦게 조사를 마치고 또 나올 때 아마 무언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가 정말 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이버 노조 측에서 오늘 아침에 성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일본 라인 야후는 라인 플러스, 파이낸셜, 스튜디오 등 여러 계열사를 한국에 두고 있는데요. 한국 법인 직원들만 2,500명에 달합니다. 지분이 일본에 다 넘어가면 고용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며 동요하는 분위기가 내부에서 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오전 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에서 노조는 특히 직원들의 이 고용 불안을 우려했어요. 라인 계열 구성원들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고 또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예.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 열고 입장 밝혔죠. 이번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의 판단이라며 네이버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어요.
앞서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에 우리 정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대처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작 이번 사태 당사자인 네이버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섣불리 움직이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예. 네이버는 사흘 전에 이런 입장문 내놨어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여론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 측에서 추가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라인 야후 사태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이 되겠습니까? 네, 전망 전에 이 사건 흐름을 간단하게 먼저 좀 짚어드리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하라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어요. 이게 지난해 11월입니다. 예. 이게 사실상 네이버가 갖고 있는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력이다라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A홀딩스는 라인 메신저를 서비스하는 라인 야후의 지주회사고요. 현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딱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분 통매각 혹은 부분 매각 혹은 현상 유지 중 하나인데요. 예.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 야후 모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프트뱅크가 인수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네이버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유지한 상태로 동남아 사업 등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브리핑 내용 앞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여기서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라인 야후 사태가 뭐 여야까지 쟁점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월리 플러스 코너에서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을 납치 살해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잡혔다고요? 경찰 네. 조사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태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피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가 모두 3명인데 이 중 한국에 들어온 이 한 명이 먼저 붙잡힌 겁니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어제 저녁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지금 이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플라스틱 통에 넣어 저수지에 버린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행이 사전에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과 밧줄을 사간 것도 확인했고요. 다만 공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된 이 피의자 A씨 외에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서 계속 쫓고 있는데요. 태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건 개요를 간략히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피해 남성은 지난달 30일에 태국에 입국했고요. 이후 이번 달 7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입혔으니 1억 1,000만 원을 보내라. 아니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요. 곧바로 이 어머니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1일 밤 태국 경찰이 저수지에서 피해 남성의 시신이 담긴 대형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 결과 태국 후아이쾅 지역의 한 클럽 앞에서 피해 남성이 한국인 남성 2명에 이끌려 렌터카에 탔고 이후 다른 트럭으로 갈아타 파타야로 이동해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인근에 묵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정말 뭐 그 끔찍한 그런 사건이고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인데 이게 네. 현실이 되어서 사건이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2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난 주말에 축구 경기장에서 물병 투척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지난 주말입니다. 11일 인천 전용구장에서 인천과 FC 서울 간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됐었다고 해요.
선수들은 경기 내내 몸싸움을 벌였고 전반 추가 시간 인천의 제르소는 서울의 최준을 밀쳐서 퇴장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예. 경기는 서울이 2대1로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들리자 서울 골키퍼 백종범 선수가 기쁜 마음을 표현한다고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서 포효했대요. 골대 뒤에 있는. 네. 예. 이에 인천 서포터스들이 격분해서 그라운드로 물병을 던진 겁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기성용은 백종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고 이 순간 빠른 속도로 날아온 물병이 기성용 선수의 급소를 강타했습니다. 예. 기성용 선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라운드에 쓰러진 모습 영상에 담겼죠. 보셨나요? 저도 이 장면은 봤는데 보니까 그 인천 선수들도 같이 좀 말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신이 응원하는 팬 선수잖아요. 팀의 선수인데 뭐 그럼에도 아랑곳 않고 물병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성용은 경기 직후에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물병 투척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훈기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 사무총장도 선수를 괴롭히는 행위라며 선수를 향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네, 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축구장이나 야구장에는 특히나 우리 어린 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가급적 안 보이는 게 가급적이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 게 아예 보여서는 안 되죠. 예, 가장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